예전 동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가난한 자는 소비자고 부자는 생산자라는 겁니다. 한쪽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벌고 다른 한쪽은 본인의 시간을 팔아 돈을 법니다.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시간을 파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서툴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선 열심히 살아도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연봉 1억의 직장인은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을 떼가며 이를 제외한 연간 실수령액은 약 7,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3,000만 원짜리 자가용을 구매하고 200만 원짜리 컴퓨터,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구매합니다. 연수익 1억 원의 사업가는 세금을 추후에 납부합니다. 벌어들인 1억으로 3,000만 원짜리 자가용을 구매하고 200만 원짜리 컴퓨터,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똑같이 구입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에 사업 비용에 해당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가용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컴퓨터로 일을 하며 스마트폰으로 거래처와 소통을 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3,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궁금함을 느끼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즉, 돈으로 전환되는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사과주스 가판대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가판대의 주인이 시간 단위로 A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이 경우 A는 시스템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가판대의 주인은 이 전체 시스템의 가장 끝자락에서 돈으로 교환이 되는 사과주스를 판매하는 가판대, 사과주스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즉 사과, 컵, 물, 설탕, 그리고 이 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공급업체, 이렇게 시스템 조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용어로 말하자면 유통, 가공, 소비자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 시스템을 보았을 때 사과주스 판매자는 손님이 왔을 때 사과주스를 만들어주면 되지만 이것을 소유한 자는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소유자는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시간당 만원보다 몇 배 더 높은 돈을 벌게 됩니다. 즉,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한 보상은 시스템의 조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은 계속 되새기며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이렇게 한정된 시간 속에서 본인의 시간과 돈을 거래하는 한 결코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잠을 안 자고 24시간 내내 일한다 하더라도 천장은 존재합니다. 돈을 버는 기계가 되지 마시고 돈을 버는 기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거죠. 시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절대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8시간 잠자고 9시간은 직장에서 보내고 2시간은 출퇴근하는데 써버리고 나머지 5시간은 먹고 집안일하고 조금만 넷플릭스와 유튜브 시청만 해도 하루가 끝나버리죠. 이 주어진 시간을 잘 분배하여 자신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루 2시간 정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삶을 엄청나게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50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세금 내고 카드 빚을 갚으며 죽을 때까지 사장님 그리고 그의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여러분의 업무 성과, 주변 환경,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나 패시브 인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프건 해외에 있건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좌에 돈이 들어옵니다. 혹자는 노동으로 땀 흘려 일해서 번 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을 굉장히 혐오하는데 이는 매우 좁은 관점에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불로소득은 노력 없이 얻는 돈이 아니라 자산을 형성하고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대가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산소득이야말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결과로 오랜 시간 돈을 아껴서 나온 결과로서 이는 대단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간 4천만 원의 패시브 인컴은 근로소득으로 받는 연봉 2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얻으려면 최소 일주일에 5일 이상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주말에도 일하게 됩니다. 지옥 같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며 거지 같은 상사 앞에서 항상 참아야 하죠. 그러나 직접적인 시간 투자 없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인컴 4천만 원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으로 충분하며 100% 본인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계획했던 책을 쓰고 싶거나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야생에서 동물을 키워가며 유튜브 영상을 찍는 등 패시브 인컴은 우리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도 돈을 벌었고 지금도 벌고 있으며 앞으로도 돈을 벌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고 번 돈을 불리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10명의 사람을 골라 이들에게 각각 10억 원을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후에 이들 중 몇 명이 주어진 10억을 불려서 큰 부를 이루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돈을 불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오히려 10억을 전부 잃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한 번 얻은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불리는지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란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번 돈을 불리고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일부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유료 강의를 하는 20대에서 30대의 강의는 듣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들은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은 있지만 수십 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돈을 지키고 불린 경험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부자는 세월이 말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소득원이란 퇴근 후 대리 알바를 하고 주말에 쿠팡에서 돈을 벌며 세 가지 직업으로부터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들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수입 파이프를 2개 정도 선택하는 겁니다.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입,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등 직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월급만으로 생활비와 기타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비해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월급은 특정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해고나 회사 사정 변화에 따라 수입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 수입원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 아직 수입원이 월급 하나밖에 없으시다면 향후 5년 동안 월급 외에 또 다른 수입원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추가 수입원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며 특히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월급의 첫 수입 파이프가 완성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매우 흥미진진해질 겁니다.